네, 오늘은 현실적으로 메이저 건축학과를 못 간다면 어떤 대학을 갈까? 대학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건축학과 수능 성적에 맞춰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집이랑 가까운 곳에서 간판 제일 좋은 곳, 흔히 말하는 뭐 국립대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입시 요강만 보면 A대학교, B대학교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뭐가 다른지 잘 알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건축사 자격증까지 딴 제가 건축학과를 고를 때 비교해 볼 수 있는 5가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건축학 교육 인증 KAAB 여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건축학과에 입학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나만의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또 사무소 대표를 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은 건축사를 딸 수 있는 자격을 주어주는 대학교를 가는 게 매우 중요할 거예요. 9년에 나온 요 기사를 보게 되면은 건축사 예비 시험이 이때 끝나게 돼요. 이게 2012년부터 건축사 시험을 보려면은 무조건 인증 대학교를 나와야 된다라는 이 법이 개정되면서 예비 시험이라는 게 나왔었던 건데, 이 예비 시험은 어떤 거냐면 미인증 대학교를 졸업하는, 그러니까 4년제 대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졸업한 사람들에게 인증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같은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게 건축사 예비 시험이었어요. 이 기사를 계속 보면 시험 합격자는 2026년까지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27년부터는 예비시험으로는 건축사 자격시험을 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 2학번인데 한창이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인증대학교냐 아니냐라는 이 여부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건축학 인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본 결과 5년제 대학교 및 건축전문대학원에서 미인증 한 곳은 이제 호남대학교, 그리고 홍익대학교 도시대학원, 건국대학교 5년제, 요거 3군데 빼고는 전부 다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건축학과 5년제 학과, 5년제 학과라면은 건축학 인증을 받았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근데 이 기준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인증 실사를 했던 날 기준으로 뭐 3년, 4년, 6년 이렇게 인증을 인정해주고 이 6년 이후에는 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건축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인증을 또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입학 전에 인증 대학교인지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이 홈페이지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인데요. 이 사이트에서 인증 현황 이쪽 탭을 눌러서 검색을 해보고 인증 대학교인지 확인을 해서 건축사를 따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 공모전 수상 실적 이라는 거 기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설계사무소를 만약에 차린다고 하면은 사실 건축 공모를 통해서 일감을 가져오는 게 인맥이나 아니면은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거의 뭐 사무실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주 전략이긴 해요. 그러면은 그 전국 단위 공모전을 학생 때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건축 공모전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학교 다녔을 때 경험으로는 이제 교수님 지도가 있었고요. 아니면은 선배들의 이런 도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어떤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공모전을 시도하는 학교의 분위기, 교수님들도 개인적으로 크리틱을 해주고, 그리고 뭐 우리 이런 거 공모전 나가볼래? 선배가 이거 공모전 뭐 당선됐다더라 라는 이 학교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축대전 요것과 한국 건축문화대상 요거, 그리고 공간국제학생 건축상, 이 3개의 2024년도부터 2022년 3개년의 수상 대학교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일단 대한민국 건축대전에 뭐 홍익대학교 보이고, 서울과기대 보이고, 홍익대 여기 또 보이고, 건국대학교도 보이고, 동명대학교도 보이고, 한경대학교, 동의대학교 뭐 이런 대학교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그 대상이냐 우수상이냐 특선이냐에 따라서 뭔가 점수를 두진 않았고, 그냥 대상 하나 달성하면은 카운트 플러스 1, 뭐 특선이어도 카운트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건축문화대상, 이거 국토부 장관상이죠. 여기 2024년은 일반 부분이랑 한옥 부분이 두 개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수상을 했고, 2023년도는 따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고 22년도까지 전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공간국제학생 건축상이 있는데, 이것도 재밌는 건 22년도에 코넬대학교랑 AA스쿨이죠. AA스쿨에서 수상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전부 다 제가 하나하나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총 횟수를 보면은 제일 많이 수상한 대학교가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 14회를 수상하였고,
그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부경대학교, 동의대학교, 한양대학교가 6회를 수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신라대학교, 영남대학교가 5회, 그리고 전남대학교가 4회 수상하였고요. 그 다음 3회 수상한 데가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동명대학교, 연세대, 충북대, 한국교통대학교입니다. 그리고 2회 수상한 대학교들 가천대학교, 강원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과기대,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세종대학교, 울산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이렇게 2회에 수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경기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계명대학교, 공주대학교, 금호공과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대학교, 숭실대, 아주대, 인천대, 인하대,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청주대학교, 한국예술종합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1회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물론 이 공모전이 한국 공모전이고, 그리고 요즘은 국제 공모전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결과가 모든 걸 대변한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건축대전 이거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주관하는 거고, 이 국전 있잖아요. 국전에서 건축 부분이 분리된 게 이 대한민국 건축대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건축문화대상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주최해서 장관상을 받는 거고, 그리고 김수근 건축가님의 공간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공간 건축상이 그래도 사기업에서는 제일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뽑았거든요. 그래서 건축 설계를 한다면 이 세 개의 건축대전, 건축문화대상, 국제공간환경건축상 이 세 개의 공모전에서 수상했다고 하면은 누구나 인정하는 공모전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점으로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렉처 시리즈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건축학과에서는 단순히 정규 설계 수업만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다양한 건축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여서 2-3시간 정도 강연을 해주는 렉처 시리즈를 각 학교마다 제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기업의 대표가 될 수가 있고, 뭐 다른 학교에 연구하는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강연을 해주는 게 렉처 시리즈입니다. 코드 폴 디자인 NJ 채널이라고 김남주님이신데, 저도 이 채널을 정말 많이 봤는데 얼마 전에 충남대학교 특강 이렇게 했죠. 이게 렉처 시리즈로 한 거예요. 이렇게 2시간 넘게 특강을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캡처해온 건데, 보면은 뭐 10월 17일 가장 가까운 거에 보면은 임재용 건축가, OCA의 임재용 대표 건축사님께서, 대표님이죠, 이렇게 렉처를 하고, 다양한 외국분도 계시고, 보면은 OMA에서도 초청을 하고, 그러니까 역시 이 렉처 시리즈가 아주 잘 구성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보니까 해안 건축사 사무소에서 후원을 해서 이렇게 렉처 시리즈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사실 학창 시절 때 렉처를 꼭 들으러 오게 했어요. 그래서 출석 체크를 꼭 해가지고 뭔가 과제하기도 바쁜데 이거 참여해야 되나 막 엄청 반갑지 않았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무에 나와서 강의나 이런 거에서 들었던 거가 해보니까 이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업무 비하인드 스토리구나. 생각보다 고퀄리티의 그 자료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셨더라고요. 저희 아까 한국건축학 인증 홈페이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명지대학교 옆에 이 홈페이지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클릭해서 보면은 바로 이 건축학부 그 홈페이지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의 건축학과 홈페이지 주소가 이 사이트에 다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들게 구글링 하지 말고 여기에서 링크 들어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지사항 쪽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렉처 시리즈 어떤 거 하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뭐 홍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인들도 와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열어놨더라고요.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가서 직접 들어보시는 것도 어떤 하나의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관리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렉처 시리즈가 운영이 미흡해 보이는 학교는 A대학교, B대학교에서 고민한다고 하면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렉처 시리즈가 빵빵한 대학교를 선택하는 게 하나의 기준점으로 저희가 또 삼아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졸업 설계에 전시를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건축전을 하게 돼요. 건축전. 그래서 오프라인 전시하고 온라인 전시까지 같이 하죠. 그래서 온라인 전시 기간에 이 온라인 전시를 봐도 되고, 오프라인 전시 기간 때 직접 내 눈으로 바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 이 유튜브에 검색해 볼 수도 있는데,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하면 뭐 졸업 전시 이렇게 바로 연관 검색으로 뜨죠. 많은 유튜버 분들이 졸업 전시에 대해서 컨텐츠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왜 졸업 전시를 보냐고 하냐면은, 이 정규분포표에 봤을 때 저희는 어떤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평균 쪽에 위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졸업 전시, 건축전을 쭉 많이 봤다.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퀄리티로 내가
졸업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건축점만 보더라도 이 전체 학교에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고 얼마나 학생들이 설계에 진심인지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저희가 또 삼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번째 기준은 학교 시설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건축 설계, 건축학과 하면은 그래도 가장 먼저 들어본 게 바로 이 밤샘일 거예요. 밤샘. 근데 이 밤샘을 어디서 하냐면 이렇게 생긴 설계실에서 합니다. 설계실.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정도로 되어 있어요. 한 반에 8명에서 10명 정도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학생당 하나의 내 자리를 이렇게 주어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컴퓨터도 갖다 놓고 여기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 자리를 주지 않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슷한 수능 성적일 때 개인 작업실이 있고 여기는 개인 작업실이 없다 그러면 저는 진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A대 학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 작업을 이거 모형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개인 작업 공간이 없으면은 이걸 어디서 작업을 합니까?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교수님한테 크리틱을 받으면서 배운 것도 많지만 사실은 이 설계실에서 옆 친구에게, 아니면 여기가 5학년 설계실이라고 하면은 5학년 설계실에 가서 여기서 이제 모형을 만들면서 다른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깨 너머로서 배운 것들이 더 많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에요. 이 설계실이 잘 구성되어 있다는 거는 선의의 경쟁의 장이기도 하면서 평생 함께 갈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건축가만의 독특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시설이 바로 모형 제작실이에요. 모형 제작실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학생 수가 얼마인데 몇 대의 장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레이저 커팅기 있고 3D 프린터 있고 CNC 밀링 기계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모형을 제작할 때 칼로만 다 제작하진 않거든요. 다양한 기계들을 사용해서 모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건축학과에서 이 모형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장비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장비 사용료까지 추가로 플러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 외부 업체에 맡기면은 20-30만 원은 그냥 나올 겁니다. 매 학기마다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장난이 아니죠. 만약에 뭐 하나라도 잘못 뽑았어 봐요. 그러면 이거 다시 돌리면 이거 곱하기 2배가 되는데, 이게 제 졸업학기 때 했던 모형인데 이게 높이가 꽤 한 1500 정도 되거든요. 1.5m죠. 이걸 준비했을 때 이렇게 각각 부재로 다 한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하나 부재가 이제 이렇게 3D 프린터 기계에서 이렇게 배출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개수가 24개에다가 뭐 이런 거 밑에까지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죠. 졸업 설계할 때 이 3D 프린터 10대를 사용해서 졸업 설계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이거 만약에 외주를 실제로 맡겼다 그러면은 진짜 500만 원 넘게 나왔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각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뭐 내 개인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모형 제작실이 있는지 이런 거 정보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그 커리큘럼 정도 나와 있는데 이 학과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해보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것들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개인 작업 공간은 있습니까? 뭐 아니면 모형 제작실은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하나 건축학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건축학과를 선택하는 5가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정시 순위에 맞춰서 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KAAB 인증, 공모작 실적, 렉처 시리즈, 그리고 졸업작품의 수준, 그리고 마지막에 학교 시설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학교로 진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구독자분들이 아니면은 건축학과 저학년 학생들이 많이 질문 오는 게 뭐냐면, 방학 때 뭐 하면 좋을까요? 방학 때 어떤 책 읽으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솔직히 저는 건축 프로그램을 하나 배워두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진짜 건축학과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뤄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일단 내 머릿속에 있는 형태를 실제 3D 프로그램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그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모델링을 베이스로 도면을 그리고 실제 모형을 제작하고, 그리고 판넬, 3D, 렌더링까지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라이노 같은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게 정말 큰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노 프로그램에서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가 상상하는 형태를 어떻게 3D로 만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고정 댓글에 링크된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대학교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